한 달간의 상업용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온에어 이정수 상무, 이상민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감경하고 좀 양성화 정책, 그다음에 주담대 대출 이후 시장 분위기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감경에 대한 추진, 그리고 양성화에 대한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들 내용이 어떤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서울시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를 통해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 개선을 조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래를 하다 보면 노란 딱지, 노란 색깔로 이따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중개하다 보면 이런 건물이 많죠.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갑자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반 건축물 그대로 두다가 감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지난 5월에 제2종, 3종 이제 일반 주거 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이제 용적률을 각각 50%씩 상회하는 조례가 조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요게 3년 정도로 우선 한시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더 연장할지는 모르죠. 네. 그래서 위 이제 조례의 시행으로 용적률 범위 내에 불법 중축 위반 사례가 조금 일부 합법화 여지를 갖게 되면서 자치구에서 이를 계기로 양성화에 적극 좀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75% 강경하는 기간을 이제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조금 연장한다고 합니다. 신축은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러면. 네. 리모델링을 해서 좀 구조 보강해가지고 증축하는 사례에서는 이런 위반 건축물 양성화가 좀 필요하다 보니 이런 발표가 좀 같이 나온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위반 건축물의 좀 주된 유형들이 어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용도 변경의 위반, 구조 변경, 불법 중축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발코니 확장, 그리고 또는 옥상에 무단 창고가 조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대장에 노란 색깔 띠가, 노란 딱지가 붙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매나 임대 시에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해소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거는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나오잖아요. 네. 어느 정도 나오죠? 위반 사항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1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한 50만 원 가량 나옵니다. 사실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양성화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우선 먼저 대출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대부분의 이제 은행들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상업용 건물 담보대출을 조금 거절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반 내용이 좀 경미하거나 시대 대비 담보 여력이 높은 경우나 또는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확보된 때에는 은행에서도 승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철거를 조건으로, 대출 조건 중에 철거, 그 다음에 원상복구, 정상적인 건축물 대장 상태를 만드는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 수익이 워낙에 잘 나온다든가 가치가, 지금 매매 가치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철거라든가 원상복구를 하냐면 철거를 했을 때, 원상복구를 했을 때 향후 건물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요 핵심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듯해 보이고요. 감정가를 좀 낮게 산정해서 대출이 승인되더라도 담보대출 비율을 좀 낮게 적용해가지고 대출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어요. 이 위반 건축물 때문에. 그리고 은행 내규마다 다르긴 한데 담보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가지고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사실 매수자분의 목적보다는 대출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철거를 하고 정상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부 건물주들은 이행강제금을 조금 감수하고라도 철거 대신에 유지를 조금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유지를 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을 보면은 옥상에 주거용으로 건물을 좀 무단으로 좀 중축한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네,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인데 원래는 없는 공간을 건물주분이 중축을 하셔서 원룸으로 좀 임대를 주셨어요. 직접 운영하신 것도 아니고 세를 주신 상황이고 해당 부분인데 2개 호실로 좀 쪼개서 2개로 좀 임대를 놨습니다. 상당히 작네요. 그래서 각 호실당 30만 원씩 해서
총 60만 원, 연에 총 720만 원의 지금 수익이 좀 발생하는 상태였고, 그러면은 해당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내고 있었어요? 요 당시에 이행강제금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원룸 2개를 세를 받는 것보다 한 500 정도 남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두신 상태고. 네. 그래서 요 매물 같은 경우도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뭐 매도자분이 위반 건축물을 해소해주는 조건이 가능했는데, 해당 건물에 이제 이행강제금을 좀 납부하고더라도 5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를 좀 안고 매입했던 사례입니다. 대출에 대한 문제도 없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좀 강력화가 좀 높게 나와서 90%까지 대출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사실 누구나 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에 위반 건축물 노란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뒷페이지 쪽을 보면 어느 부분 쪽이 위반으로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좀 말소해가지고 정정해가지고 또 없앤 부분들은 정상화했다는 부분도 또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 토대로 확인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민 팀장님이 예시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반 건축물을 무조건 정상화해서 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임대료 쪽에서 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매도자분한테 무조건적으로 정상화를 요청하지 않고 그냥 승계하는 조건으로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단순히 허가 없이 지은 건물만이 아니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조건을 좀 어기거나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까지 좀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이번 서울시 제도 개선으로 양성화 좀 가능성이 생긴 만큼 자치구 상담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이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주담대 6억 이제 상한에 대해서 빌딩 쪽으로 이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예상대로 되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강남의 한 채 아파트 가격이 웬만한 지역의 꼬마 빌딩 가격이에요. 사실 건물주라는 위치가 되게 높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강남 서초 이런 이제 뭐 반포라든가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웬만한 지역의 꼬마 빌딩 가격이 되다 보니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분들 보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건물 가격은 너무 안 올랐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건물 시장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재차 말씀드리듯이 지역에 따른 거래량,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편차가 너무 크게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지역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역 있잖아요. 네, 뭐 강남, 뭐 성수, 용산. 그죠? 네. 뭐 그 안에서도 로데오, 뭐 연무장 이런 식으로 입지랑 상권 위주의 투자가 너무 이제 도드라지게 있다 보니까 저는 요즘 강남이 좀 싸게 느껴지네요. 이제. 네, 뭐 한남동도 3억에 연무장도 3억에 뭐 다 3억을 찍다 보니까 이게 강남이 이제 좀 싸게 보이는 신기한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대출 규제에 6억 대출 규제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아파트 쪽의 투자보다는 이제 건물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실제로 거래량도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래에 뭐 30억 이하의 뭐 꼬마 빌딩 거래를 찾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실제로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액대 투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제 규모가 큰 건물보다는 현재는 좀 100억 언더에, 100억 이하의 건물 문의라든가 실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실제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접해 보시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건물 투자 쪽으로 상업용 부동산 금리를 알아보시면 지금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지금 3% 후반 정도가 나오죠. 네. 근데 지금 희한한 건 고정금리가 더 싸요. 네. 1년 고정금리가 잘 받으신 분들은 지금 3% 초반대도 잘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임대업으로 신설법인은 아닙니다. 그래도 금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건물 투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뭐 앞으로 금리도 계속 뭐 내려가고 있고, 뭐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뭐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더 뜨거워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7월, 8월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더웠는데 그 와중에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았어요. 평년에 비해서. 그렇다면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9월, 10월, 11월 연말로 갈수록 거래량이 항상 많아졌거든요. 근데 올해 더 많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좀 검토를 고려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통 많이 하고 믿을 만한 중개인 편하게 좀 얘기 나누고 적극적으로 대시해 보셔서 좋은 조건의 건물을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